자,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1교시 좀 늦어졌네. 여러분의 가장 큰 궁금사항은 오늘 몇 시에 끝나요? 그게 제일 큰 건데 목표는 항상 6시 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법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한 80문제에서 60문제 정도 뽑아왔으면 좋겠는데 꼭 다른 과목에 받쳐서 또 100제를 맞춰달라니까 공부할 때는 안 하다가 또 문제 할 때는 또 100문제 맞춰달래. 자, 71번 갑니다. 71번 별표 3개. 반드시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71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기억부터 리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최근에 작년에 바로 70번이 나왔어요. 작년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리 문제 나왔던 것이 69번 주택의 개념에서 다가구 주택 이런 것 등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 다시 올해는 순환식으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1주택의 예외, 적으세요. 1주택의 예외와 보유기간의 예외가 가장 중요하다. 1주택의 예외와 보유기간의 예외 규정이 제일 중요하다. 자, 기억. 1주택을 보유하고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행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뭐함으로써 결론 혼인함으로써. 앞에 거는 여러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혼인함으로써 이게 끝난 거야.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때는 각각 혼인한 날부터 자 몇 년 이때는 5년이죠. 여러분 5년. 자, 밑줄 어떤 주택이죠? 먼저 양도 두 군데를 봐야 되는가? 첫째, 양도시기. 두 번째, 양도주택. 그 다음에 기억과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죠, 여러분? 노부모, 동거, 봉양. 그러니까 시험에 노부모, 동거, 봉양이 나올지 혼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똑같다는 요건은. 자, 니은.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에 의한. 자, 여기는 사유 봅시다. 일단 사유.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에 의한. 딱 세 가지입니다. 법정 사유. 뭐 없다, 여러분? 사업상 형편 없다. 체킹해 두시고요. 이 세 가지 사이로 취득한 밑줄 어디? 수도권 밖에 소재는 주택 밑줄. 수도권 밖에 소재는 주택 뭐예요, 여러분? 지방주택. 그리고 그 밖에 나왔다. 무슨 주택? 일반 주택.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이 나왔다. 우리 무조건 뭐부터 팔아야 돼? 일반 주택부터 팔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는 1세대가 1세대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자 여기는 몇 년이에요, 여러분? 3년이죠. 3년. 반드시 체킹해 두셔야죠. 5년이 아니라 3년이네요. 어떤 주택 양도대 밑줄? 일반 주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귿. 법령에서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 요거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주택 임대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했다 그 얘기죠? 그때 양도현재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후 자 그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몇 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 여기는 2년 이상이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리을.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그 이전한 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자 우리 일시적 2주택일 때는 2주택이 된 날로부터 몇 년에 처분해야 되는가? 3년. 그런데 요거는 리을은 그거에 예외를 했죠? 몇 년? 여기는 5년이죠. 5년 이내 밑줄. 자 밑줄 어떤 주택 양도해야 돼? 반드시 종전주택이죠. 종전주택. 꼭 체킹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리을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그래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어떤 주택? 종전주택이지만 리을은 그 주택의 예외. 그래서 여기는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요거 뭐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정부 청사 이전 세종자치시 간 거 그거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미음. 1세대 1주택자가 몇 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기 위해서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몇 년에 여기는? 1년이죠. 1년. 그러면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 묶으시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묶으시고요.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1주택의 예외 규정이고요. 미음은 보유기간의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되죠.
72번. 역시 별표 3개짜리죠. 다음은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참고 별표짜리가 아니라 일시적 2주택 예외 규정을 보러 온 거네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지나야 되는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걸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겠냐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틀린 것은 결론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5번 보시면 무슨 말 나왔죠, 여러분? 사업상 형편. 예. 그래서 나 요거는 70이면 그대로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숙지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나 73번 별표 3개짜리죠. 71번과 73번 올해 이쪽에다 초점 맞춰달라는 거. 1주택 예외와 보유기간의 예외. 그래서 73번은 보유기간의 예외 규정이죠. 다음의 경우에는 자 밑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보유기간의 예외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1세대 밑줄 하나, 양도인데 국내 1주택 보유. 3가지 중에서 2가지 조건을 충족했어야 되는가? 다만 몇 년 이상을 보유를 못했을 뿐이야. 2년 이상. 근데 그러한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다. 틀린 것은 여러분 실문 나갔을 때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1번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 그러면 이때는 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을 묻고 묻지 않고 뭐 해준다? 비과세. 다만 이게 출국을 한 다음에 양도됐을 때야. 단서는 뭘 말한다 여러분? 출국 후 양도를 말하는 거야. 출국 전에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을 한 다음에 양도하는 거야. 단서는. 그러면 출국 후 양도니까 양도 당시는 거주자야 비거주자야? 비거주자야. 그럼 원래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항상 거주자만 비과세 해주는 거고 비거주자는 비과세 안 해주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출국하기 전에 이민 가기 전에 팔고 가려고 하는데 시세가 안 맞아.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나오는가. 그러니까 기다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떠난 다음에 우리나라 떠난 다음에 팔 때는 좋다. 그 떠난 다음에 양도할 때는 뭐지만 비거주자지만 출국이 현재 밑줄 때 1주택 밑줄 출국이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다시 밑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그러면 출국 후 양도할 때도 뭐 해준다? 비과세 준다. 그 얘기죠. 그리고 1번과 4번 묶어주세요. 1번과 4번. 자, 4번도 세대 전원 출국입니다. 세대 전원 출국. 다만 1번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하는 거고요. 4번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 필요하는 뭐 밑줄 하나, 취약 하나, 근무 사용편 사유가 2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 2가지 사유로 세대 전원 출국 같은 역시 비과세해 주겠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출국일부터 몇 년에 양도할 때 2년에 양도할 때는 역시 비과세해 준다. 그 얘기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묶으셔야 돼요. 똑같은 규정입니다. 다만 출국 사유가 다를 뿐입니다. 자, 2번. 주택 및 부수 토지로서 사업 인정 고시일 전, 여기 전자 하나 좀 확인해 주시고요.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전부 또는 일부가 뭘 당했다?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협의 매수 또는 수용.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발적, 강제적. 강제적이야. 다만 이 경우 양도일 또는 수용일 때 자, 동그라미 몇 년 이내? 5년 동그라미 5년 이내 양도는 잔존 부분도 뭐 해준다? 비과세 주는 거죠. 자, 3번 임대주택법상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했다. 여기 밑줄 건설에다 밑줄. 매입 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했다. 이때 해당 건설 임대주택이 자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3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뭐 틀렸는지 확인합시다. 건설 임대주택이 여러분 취득일부터가 아닙니다. 임대주택이니까 뭐 임차일이 먼저 나야 됩니다. 임차일부터입니다.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임차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3년이 아니라 최소 임대 기간인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건을 장난쳤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4번. 1년 이상 계속해요. 이거 했죠? 5번. 5번이 역시 중요하죠. 시험에 답으로 가장 많이 물어본 건 5번입니다. 5번. 1년 이상 거주. 5번.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하, 근무상, 1년 이상의 치료나 질병, 1년 이상의 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의 치료. 그리고 올해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랬어? 학교 폭력. 여기 올해 추가됐다 그랬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출. 그래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양도하는 경우, 요거 꼭 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1년 이상 거주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 봅시다. 사유. 5번은 시험에 나왔을 때 다 사유 갖고 장난쳤어요. 사유.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 그 다음에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요 네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좀 확인합시다. 뭐는 없다. 사업상 형편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나왔을 때는 사업상 형편을 가장 많이 물어봤어요. 자, 74번.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시간화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별표 2개. 이제 양도 또는 취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대금을 청산한 날 밑줄. 이게 양도하거나 취득한 날을 보는 거죠. 여기에 무슨 말이 생략됐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상. 꼭 좀 적어놓으세요. 양도세는 절대 계약상이란 말이 못 나옵니다. 명심하십시오. 양도소득세는 절대 계약상 못 나와. 취득세는 뭐죠, 여러분? 계약상 또는 뭐 사실상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근데 양도세는 뭐밖에 없다고? 사실상밖에 없다고. 여기에 취득세라면. 그래서 이 실제 사례를 들면 여러분이 상당히들 많이들 어려워하네요. 그래서 양도세는 뭐가 없고? 계약상. 그리고 뭐? 사실상. 이것밖에 없죠. 그리고 항상 요거와 뭘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 접수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 빠른 날에 뭐 하는가? 취득세는 이날에 취득한 걸 보고 양도세는 이날에 양도 또는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이거 꼭 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꾸 지난번에 사례 문제 푸니까 많이들 어려워하네요. 자, 양도소득세는 계약상이란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오로지 뭘 잡고? 사실상 잡고 이날과 뭐를 비교해서? 등기 접수를 비해서 이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 근데 취득세는 뭐 계약상 또는 뭐 사실상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죠. 다만 사실상은 뭐일 때만 가는 거고 국지외수 공판장일 때만 가는 거죠. 이 경우가 아니면 어디로 가는가? 계약상. 일로 가는 대표가 뭐랬어? 개인 간 매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잡아놓고 그와 뭘 비교해서? 등기를 비교해서 어떤 날? 빠른 날. 이거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1번은 대금을 청사한 날이 뭐 한다면? 분명하지 않다면 이때는 얼라 밑줄 등기 접수리죠. 그래서 양도세는 뭐가 안 나? 계약상이 절대 안 나오는 거죠. 2번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사를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자 요거 2번 아직 개정되고 시험에 한 번도 답으로 물어보지 않았던 규정이죠. 꼭 체킹 두셔야죠. 자 공익사회에서 수용당했다. 그 우리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는 거죠? 좀 빠른 날이야. 수용당한 거니까. 그래서 수용 개시 일,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 일 중 어떤 날? 빠른 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밑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여기다 시뻘겋게 밑줄. 그럼 이거 원칙으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예외. 이때는 공탁일을 양도 또는 취득식을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공탁일이 아니라 언제야? 소송 판결 확정일이죠. 요거 꼭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집에다 또 열심히들 적고 있다. 어디 버렸어?
최소 서브노트 아니면 기본서 뭐라 그랬어? 3번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합니다. 이거 자꾸 놓죠 여러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언제? 상속 개시일 또는 뭐 증여받은 날. 이날에 뭐 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보는 거. 이날로부터 뭘 따지는가? 보유기간 따지고 이때 취득한 날의 가액이 뭐가 되는가? 실질 취득가액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증여 이월 과세라든지 가업상속 공제받은 자산에 대한 연결가 됩니다. 자, 4번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 밑줄 민법 취득시효 규정에서 토지를 취득했다. 이때 언제 취득한 걸 본다? 밑줄 점유 개시죠. 뭐 점유 개시. 5번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의제 취득 시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 본다? 1985년 1월 1일. 놓치면 안 되죠. 자, 75번은 여러분 주로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통칙. 별표 2개. 이게 통째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통칙 내용들이니까 봐기 두시기 바랍니다. 별표 2개 쳐놨죠? 1번 매매 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지급 밑줄 약정일보다 늦게 받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 약정일에 대금 청산이 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약정일은 절대 못 나와. 실제로 받은 날에 무조건 실제. 사실상 대금 청산. 늦게 받았거나 빨리 받았다. 하여튼 받은 날이야. 실제 받은 날이야. 2번 대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는 어음 등을 받은 날. 밑줄 받은 날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결제일.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 사업하신 분은 잘 아시는데 자 내가 어음을 받았다. 수표 받았다. 그래서 오늘 전날 지급하기로 전날 은행에다가 입금시켜서 교환 돌리면은 그날 저녁에는 잠 못 자. 왜 못 자냐? 실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내일 1시, 2시 교환 결제돼야 들어오니까. 그래서 딱 봤는데 돈이 입금 안 돼서 보니까 지급 거절, 부도났어. 반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사업하실 때도 절대 어음은 받지 마세요. 받아도 수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도나 수표나 어음 있으면 저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받아 가질 테니까. 결론 어음이나 수표 받았다. 받은 날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결제일이라 보시면 돼요. 3번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통칙 중에서 중요합니다. 얘는 실제 모범 답안으로도 물어봤던 규칙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넘어갔다 법원이 무효 판결해서 다시 소유권이 어떻게 했어? 환원. 다시 나한테 왔다는 얘기죠. 매도자한테. 그래서 그 매도자가 다시 팔았어. 재판매했어. 그때의 취득 시기는 밑줄 그 자산의 뭐야? 당초 취득입니다. 밑줄 자산의 당초 취득을. 이거 출전이 살짝 시험에서는 물어봤거든요. 판결 확정일로 살짝 말을 바꿨어. 스키.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말로서 답이네요, 얘가 그러면. 4번이 좀 어려운 건데 실무 나가면 반드시 일어나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밑줄 로부터야. from 영어로 말하면 영어까지 한다 씨. 공인중개사 사법 강의면서 영어 쓰는 선생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from 또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밑줄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대표적인 것이 뭐야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그걸 뭘 받아서 인수받았다고.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로 뭐 했다가 취득했다가 그걸 뭐 했다는 얘기야?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밑줄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즉 아파트 당첨권은 당첨다.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거야 여러분. 갑이 분양 신청해서 아파트 당첨됐어.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갖고 있다가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을한테 뭐 했어? 미등기 전매했어.
이해하시죠? 갑이 당첨돼서 갖고 있다가 아파트 당첨권을 누구한테? 을한테 전매했다고. 피를 얼마 받고? 1억. 그럼 여기서 양도소득세 과세하나요? 아파트 당첨권을 누가? 갑이 을한테 믿은 게 얼마 받고? 피 1억 받고 팔았다고. 과세 문제 있어요, 없어요? 과세해야 돼. 누구한테? 갑한테 못 때린다고? 양도소득세 내린다니까? 얼마에 대해서? 피 1억 원을 양도리나 뭐로 봐서? 소득으로 봐서 과세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을한테 가면 을은 취득세 과세해요, 안 해요? 을은 취득세 과세 안 하는 거야? 왜?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을이 다시 누구한테? 병한테 또 뭐 해버린가? 미등기 전매한가? 그러면 요게 75번은 갑을 물어보고 있는가? 지금 을을 물어보고 있는가? 여러분 4번은 을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을이 뭐 했다가 병한테? 양도했다 미등기 전매한 거죠? 그럼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을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고? 언제야? 을이 돈 주고 산 날. 그래서 바로 아파트 4번도 틀렸다. 대금을 뭐 한 날? 청산한 날이죠.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인 아파트 당첨권일에 취득한 걸로 본 것은 누구 일대이고? 갑이야, 갑. 다시요. 갑이 을한테 아파트 어떻게 해서 당첨됐다가 프리미엄 얼마를 받고? 1억을 받고 누구한테 팔았다고? 을. 그러면 갑은 언제 양도한 거고? 돈 받은 날에 양도한 걸로 보고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고? 당첨일.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을이 취득했죠? 근데 을이 또 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누가? 을이 거기 나왔잖아.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즉 갑으로 취득한 자가 양도했을 때, 병한테 양도했을 때 그 을의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언제다? 대금 청산일이죠. 거기 나와 있는 아파트 당첨일은 누구 얘기고? 갑의 얘기죠. 5번 경매에 의하여 자산 취득하는 경우는 경락인의 경락을 받은 날, 밑줄 경락받은 날이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일. 경락이란 나한테 경락이 떨어진 거죠. 자, 네가 경락받아. 그러면 그 경락 받았으니까 네가 그 경락 쪽 그냥 대금을 어떻게 돼? 완납해야 되죠. 제가 뭐 심야 방송 보다가 그 경매의 신이라는 분이 나와갖고 그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한번 방송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한 몇십억을 벌었다. 뭐 200건 이상의 경매를 했다.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마지막에 그래. 경락을 받았을 때는 신이 나한테 점제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그만큼 지금 경락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매인데 여러분 나중에 또 우리 학교하고 나서 공매, 경매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 중개만 해 이제 대행만 해. 주택은 지금 재미없어. 자 보시고요. 76번. 드디어 이제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중 하나는 양도차 계산입니다. 76번. 별표 3개.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자의 양도차의 계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요거 우리 뭐야? 차장금기 과세산에서 뭐 들어가는가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때 가장 기본이 바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 경비를 빼서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이 나온다. 지금 요 차장금기 과세산에서 요거 얘기하자 그 얘기죠. 1번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다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뭐한 금액? 가산한 금액. 이걸 뭘로 계산할 때예요, 여러분? 실가죠. 양도세를 뭘로 계산할 때야? 실가. 그러면 실지 양도가액에서 뭐가 대응돼야 되는가? 실지 취득가액이 대응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요 실제 취득 형태가 뭐면 매입이면 무슨 가에? 매입가에다가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담금을 더한 금액을 하라는 얘기죠. 2번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다. 매매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산가에 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2번이 틀렸죠? 예, 작년 요게 뭐 이거 시험에 나왔죠? 여기서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됐더랬죠? 여러분 여기는 양도자란 말이 생략됐더랬죠?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 확인할 수 없다는 매매사례가에, 감정가에, 그리고 어딜까요? 환산가액이고 뭐는 못 나와? 기준시가는 못 나오죠. 이거 작년 그대로 나왔네요. 아씨 작년에 볼걸.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이거. 우리 양도소득세를 뭐로 할 때는 실가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증빙서류.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에 대한 증빙서류는 뭐야 여러분? 매매계약서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 그런데 지금 이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없다 그 얘기야. 그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돼. 이게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그럴 때 뭘로 사용하라? 첫째 매매사례가. 이게 순서야. 매감, 환. 작년에 그랬고 올해도 그러죠. 뭐는 없다? 기준시가는 없다. 자 3번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현재 가치는 자 요거 뭘로 계산한 거죠 여러분? 실가. 그럼 여러분 취득가액이 뭐가 나면 실지 취득가액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뭐가 나온다 해서 여러분? 양도비가 나옵니다 그랬죠? 다시 한번요.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면? 실가로 계산하면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뭐가 나온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나오죠. 얘도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 세금 계산서라든지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네,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매출 전표 등. 수업을 뭐 계속 꾸준하게 듣던 분들이야 지금 뭐 다 알아듣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바로 실질거래가의 양도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뭐를 사용했다면 매매사례가에, 이게 없어서 뭐를 사용했다? 감정가에. 이것도 없다. 무슨 가에? 환산가격. 그러면 이렇게 취득가액을 매감 환기 등이 나오면은 기타 필요경비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옵니다 그랬죠? 이거 꼭 연결시켜야 되는데 작년에 이거 시험에 나왔지만 이거 나와야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나온다 그랬죠? 자, 우리 필요경비 계산공제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계산은? 요거는 취득 당시 뭐에다가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뭐 공제율을 곱한 겁니다 그랬죠? 우리 공제를 어떻게 배웠죠? 37 짓고 하나. 다 알아듣죠 뭐. 울고 있어. 자, 3번. 취득의 실지 취득가액인데 여기에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에다 밑줄 현재 가치 할인 차가 밑줄 하나. 중요한 거야. 3번. 현재 가치 할인 차가 밑줄. 그 다음에 다시 밑줄.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서 폐 없이 잔존 재화에 따라서 납부할 부가가치세 밑줄 하나. 그래서 밑줄 2개 나와야 돼. 특히 요 부가가치세법상 폐 없이 잔존 재화에 대해서 납부할 부가가치세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그리고 전통적인 중요한 게 바로 현재 가치 할인 차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얘들은 실질 취득가격이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러나 밑줄 뭐 부당행위 개선에 따른 시가총액 포함 제외죠. 제외.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이잖아. 세울 필요 없어. 나쁜 놈. 4번. 예, 요것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네요. 시험에 안 나온 걸 잘 봐야 돼 지금은.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의무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요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무신고.
무신고일 때 세무서장이야. 그럴 때는 뭐를? 등기부 기재가액 밑줄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가로 추정해서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4번 밑에다 하나 이렇게 묶어놓고 또 하나 정리했겠죠. 4번이 뭐였다면 무신고. 그러면 우리 6번에다 하나 뭐 적어놔야죠, 여러분? 허위 신고. 요거는 여러분이 서브노트 보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 거래가액을 다르게 신고했다. 그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경정할 수 있다. 먼저 봐주시고요. 4번 아직 이거 시험에 안 나왔어요. 다른 건 다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꼭 무신고일 때, 허위 신고했을 때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이거 핵심 요약집에 다 나와 있죠? 요거 꼭 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무자가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결정하는 방법. 양도자가 뭐 했을 때? 허위 신고했을 때. 이거 꼭 좀 정리해 주셔야 한다. 5번. 토지나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이 양도함으로써 발생 매각자손은 양도비로 해서 어디로 공제할 수 있다? 실질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죠. 77번. 별표 3개.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실가가 나오면 여러분한테 실질 취득 가액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걸 구분해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저는 올해 이쪽을 예상합니다. 다시 올해는 이거로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요거 필요경비, 실질 필요경비의 범위 별표 3개 꼭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 필요경비의 범위. 양도세 거의 물어볼 거 다 물어봤어. 지금 요것만 안 물어봤어. 그럼 이거 물어볼 바에 차라리 이로 다시 순환식으로 일로 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실질 양도가서 차감할 수 있는 실질 필요경비 범위 별표 3개 시뻘겋게. 자 봅시다. 기호 당초 약정했다는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이자 상당에 포함 제외죠. 왜? 연체료니까. 연체료는 필요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니은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사업자 부담금, 사업비용 포함 제외. 포함이죠. 공과금이니까. 자, 디귿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계량 기금 나왔다. 뭐 나왔어? 용계리. 뭐야? 자본적 질적. 리을 양도자산의 보유 기간 중 취득 원가에 포함한 현재 가치는 참 미쳐. 현재 가치는 좀 아까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 상각이 중 각 연도 사업소득 금액에 대한 필요금을 산입한 금액은 제외죠. 무슨 공제야? 이중 공제 방지죠. 리얼이 제일 중요해. 출전이 제일 먼저 실가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건드리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없다. 한 놈만 선택하라는 얘기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지 둘 중에 한 군데서만 공제받는 거지. 종합소득세 계산때 필요경비 공제받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 양다리 걸치지 마라 그 얘기야. 양다리 걸칠 수는 없어. 저는 양다리 못 걸쳐요. 다리가 짧아갖고. 걸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미음.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협의 매수나 수용되는 것에서 자, 이것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밑줄 협의 매수 또는 수용당했대. 그럼 이제 뭘 받고 나오는가? 보상금. 근데 보상금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그런 거야, 사람이. 그래서 뭐 해달라고? 더 달라고 증액과 관련해서 뭘 걸었어? 소송을 걸은 거죠. 근데 그 소송 거니까 비용이 발생하죠? 소송비나 화해 비용 등의 금액 필요금으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조건 있다. 가르고 요거 놓치면 안 돼.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네요. 다만 소송 비용을 변호사 등 비용을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지만 다 뭐로 한도한다?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요게 조건이야. 꼭 체킹. 그 다음에 역시 무슨 공제는 안 된다? 이중 공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출한 연도 이 각 소득 금액 계산 때 필요금이 산입된 것을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자, 결론. 미용 공제 받아 못 받아? 받죠? 예. 비읍. 납부 영수증이 없는 취득세 필요금으로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여러분 실가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뭐는 취득세는 증빙 서류인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결론 있습니다. 왜냐면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얼마야? 그럼 그냥 세율 곱해서 가액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물론 취득세를 뭘 받았다면 감면받으면 그 감면받은 세금 필요금을 잡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죠. 자, 시읒.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자, 여러분 뭐라 써요, 여러분? 위약금. 계약에 위반했다는 벌금인 거죠. 벌금, 벌과가가 나오면 절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 나오면 이걸 저희는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어요. 벌과가는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벌과가가 뭐냐면 벌금, 과료, 가태료, 가산금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희 공부할 때나 벌과가 X 그냥 그렇게 했어요. 단순 무식하게 공부할 때도 필요해. 벌과가는 X. 성격이 좋은 놈이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죠. 담배 피다 걸려갖고 이거 죄송합니다. 내 얘기네. 전철역 앞에서 담배 피다 걸렸어. 그래서 벌금 냈어. 그 필요금으로 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그것도 계산할 때 또 장부상에 벌금 해갖고 필요금으로 잡아버리면 벌금 때리는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77번 꼭.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서브노트나 기본서에 나와 있는 실지 필요 경비 범용을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78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넘어갔습니다. 저는 올해 별표 3개 찍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주문 안 나오면 섭섭할 정도로 우리 준비 다 됐죠? 예, 준비되신 분 3분. 78번. 일단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뭐 나왔어? 양도 차이 끝났죠? 예,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양도 차이. 여기서 이제 뭐 차가 말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제가 출전 들어가면요, 전 반드시 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 또 특히. 자, 요 구조가 떠올라야 되고요. 차장금 떠올라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건 2가지입니다. 3가지. 요 3가지 봐야 돼. 첫째, 뭐 공제 대상, 공제 금액, 그리고 보유 기간 계산. 아, 요것도 하여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물어볼 게 많아요. 개정됐죠? 올해 공제 대상? 뭐가 개정됐죠, 여러분? 우리 비사업용 토지 추가 공제 대상 됐죠? 네. 자, 몇 개인가? 대상은 단 모두 3년 이상 보유한 걸 가져와라. 자, 기업, 조합, 우리 77번 답은 몇 번이야? 4번이요? 네, 다 확인하고 가셔야죠. 뭘 물어봤으니까? 예, 차감할 수 없는 걸 물어봤으니까. 예. 자, 78번. 이제 공제 대상을 물어본 거죠? 예. 기업, 조합원인데, 조합원 입주권, 단, 여기 잘 보랬죠, 여러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는 뭐 한다? 제외야. 그러니까 누가 양도할 때만? 원조합원. 자, 여기 우리 뭐 다 아시지만, 여기 문구 잘 보셔야 돼요.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거와, 저 같으면 이런 거 장난치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 같은 거야, 다른가? 다른 거죠, 여러분? 다른 거야? 으로부터 또 from 나왔다. 그럼 요거는 누굴 말하는 거고? 당초 조합원. 요건 누굴 말하고? 승계조합원. 그럼 승계조합원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가 없고, 누가? 당초 조합원이 말이죠. 자, 주의사항. 당초 조합원이 양도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 그런데 양도 차익 전액 공제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반드시 무슨 말 나와야 돼? 관리 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 차익.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한정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게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또 열심히도 쓰겠다. 뭐 처음 본 것처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제 쓰면 큰일 났어. 그러면 이때 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전 양도차 우리 이거 기억하는 분들 계시니까 확인해 보십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랬어? 그죠? 기존 건물과 토지를 뭐한 날부터 취득한 자 언제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랬죠 여러분? 예, 이거 뭐 연결시켜서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실전 문제집 받으면 아마 우리 선생님 문제 냈네? 그럴 거야. 그랬으면 좋겠죠. 그럴 일은 없어요. 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조합원 입주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면 반드시 출전이 여기서 정말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실전을 한번 봐보세요. 시험 끝나고 여러분 제가 찍었던 거 한번 맞춰보는 재미도 솔솔하다. 이 새끼 이거 안 나왔네. 나왔네. 자 그래서 결론 기업 공제 받아 못 받아? 받아야 되는 거야. 조합원으로 취득한 것을 뭐 한 거니까? 제외한 거니까. 자 니은 비사업용 토지 받아 못 받아? 받죠. 올해 이게 개정된 거죠. 예.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라도 등기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등양도 받아 못 받아? 예, 못 받죠. 얘가 유일하게 못 받는 놈입니다. 특히 미등양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물론 모두 기본공제. 예, 뭐 여러분. 리은 다주택자 당연히 공제 받죠. 비사업용 토지 2개가 나왔네. 죄송합니다. 미음은 빗자를 좀 지어주십시오. 사업용으로 바꿉시다. 네, 그래서 사업용 토지 받을 수 있죠? 자, 비읍 잘 보셔야 돼요. 아파트 당첨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여봐, 여기 또 당황하잖아. 받아, 못 받아? 아파트 당첨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잖아. 다시 한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누구일 때만 해주는가? 부동산일 때만 해주는가? 그러면 아파트 당첨권 옆에 적으세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죄송합니다. 그거 적으면 안 되지. 아파트 당첨권 옆에다 적어놔. 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부동산 마냥 다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은 우리 양도소득세 뭐로 취급한다 그랬어? 주택으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권리지만 뭐로 봐서? 주택으로 봐서 해주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같은 경우 다 맞추는데 비읍 같은 게 나오면 당하는가? 그래서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든지 기타 자산, 주식 등 파생상품 공제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결론. 아파트 당첨권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면 지금 공제 대상을 물어봤죠. 몇 개야? 4개. 답은 4번. 79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서 결집효과 완화, 동결효과 예방, 명목이익 제고 등 장기보유 자산의 세부당 완화 목적의 밑줄 장기보유 특별공제하는 설명이다. 틀린 것은 앞에 말은 뻥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문제 지문이 자 보세요.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똑같아요. 민법이나 다른 것도 문제 지문이 길으면 문제 지문이 한 줄, 두 줄이 아니라 막 세 줄, 네 줄 또 특히 뭐 가불병정이 막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항상 마지막 문단부터 먼저 보세요. 뭐? 마지막 문구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 뭐 얘기했는지 아시죠? 문제 지문이 길으면 처음부터 다 보다가 나왔어. 그래서 결국은 갑에서 뭘 물어봤어. 그럼 다시 또 어떻게 해? 또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문제 지문이 3줄, 4줄 이상 길어지면 그때는 어디부터 봐라? 마지막 요거 캐시점 받고 찍힌 거 요거부터 먼저 보세요.
그럼 요걸 보고 뭘 물어보는지 확인하시고 문제 지문에 들어가면서 요 조건을 충족한과 충족하지 못한 걸 구분해서 푸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 79번 뭐 지문이 길게 나와? 마지막만 봐. 결론 뭘 물어본가? 장기부터 그거야 여러분. 그 앞에 말은 출전에 뽕친 거야. 1번 별표 3개짜리네. 79번 진짜 중요한 거죠.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거 여기 되네요.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인가전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맞는 말이죠? 예. 2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밑줄 1세대 1주택이 포인트죠. 그럼 원래는 기본적으로 비과세 받아야 되는 비과세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뭐 1세대 1주택. 그래서 몇 년 이상 보였다? 10년 이상 보였더라. 그래도 무제한으로 가는 건 아니고 몇 프로까지만? 80%까지지만. 자, 이거는 공제 금액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3번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 밑줄.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뭘 받았다? 가업 상속 공제 혜택 받았다. 그러면 그놈의 취득 시기는 밑줄. 상속 개실이 아니라 언제?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이죠. 요거 보유기간 계산. 요거는 충분히 시험에 요거 하나 갖고도 문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4번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비과세요건 추정한 밑줄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이 경우에는 일반적 장기 보유 특별공제다 밑줄 양도가에서 얼마 빼고 9억 원을 빼고 이걸 양도가로 나눈 거 이거 우리가 뭐라 해서 계속 안분계산 그랬죠. 그래서 4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고가주택이죠. 5번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가는 당해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1부터 양도일까지 답 나왔죠? 예, 꼭 좀 봐두시고요. 자, 80번 주택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다음 자료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얼마냐?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비과세나 감면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첫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이 몇 년이고? 4년 6월 1이고 종전주택을 취득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기간은 5년 8월이고 세 번째,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까지 기간은 몇 년? 3년 이후입니다. 그러면 결론, 이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 기간은 몇 년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4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몇 년을 잘라야 돼? 4년이야? 5년이야? 4년이야. 월은 잘라버려야 돼 무조건. 월 젖사. 전화 월 젖사. 연수 계산할 때 월은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자산의 보유 기간은 4년입니다. 그러면 4년이니까 공제율을 물어봤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보유 연수 몇 년? 4년. 곱하기 공제율 3%야? 8%야? 3%죠. 8%는 오로지 어떨 때만? 1세대 1주택일 때만이죠. 그러면 공제는 몇 프로 나오는가? 12%죠. 12%. 뭐가 어려워? 3 곱하기 4는 10이라는데. 에이씨, 정말. 그럼 뭐의 12%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양도 가액이야? 취득 가액이야? 양도 차익이야? 양도 차익의 12%죠. 그럼 여러분 1번은 취득가액. 2번은 양도가액, 3번은 뭐? 3번도 양도가액 12%고 4번, 예, 몇 번이야 답은? 4번이죠. 양도차익의 12%죠. 저세요. 계산 문제 출제 가능해요. 80번. 자, 81번. 다음은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 기본적인 하나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별표 하나. 1번.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 밑줄.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 이자가 바로 공제 대상이죠.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물적 공제다, 인적 공제다. 인적 공제다. 사람 보고 공제한다 그랬죠. 따라서 얘는 양도 물권 보유기간 물어묻지 않아. 묻지 않죠.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기본이라도 뭐는 안 해줘? 미등 양도까지는 안 해줍니다. 내가 아무리 기본이라지만 얘도 자존심은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다 자존심이 있어. 2번 양도소득 과세표를 계산해서 양도소득금에서 일정일 공제한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무슨 금액에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뭘 뺀 거야? 양도소득 기본공제 뺀 거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표 되는 거죠. 기억나세요? 차장금기 과세산. 그러면 지금 요 2번은 뭘 계산할 때? 양도소득 과세표를 계산하면서 어디 금액에서? 양도소득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뭐 한 거다? 뺀 거다. 이게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죠. 3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밑줄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밑줄 하나, 주식 등 밑줄 하나, 파생상품 밑줄 하나. 그래서 몇 가지로? 3가지로 해서 양도자산별 나왔다. 실전에서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은데 틀렸죠? 예, 양도자산별이 아니라 뭐야? 소득별 구분이죠. 소득별 구분 몇 가지로? 3가지로 구분해서 각각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얼마씩? 250만 원.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4번 양도소득 금액에 감면소득이 있다. 다 아시는 거죠? 즉 당연히 더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있다. 그러면 밑줄 해당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양도 소득 금액 뭐를 말하는 거야? 비감면 대상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소득 금액 외의 양도 소득 금액 비감면 대상이 2개 이상이면 그 중에서 어떤 거?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무슨 공제? 순차 공제. 5번 양도 소득 기본제는 국외 자산의 양도에서 국내 자산과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내는 물론 모두 국외. 그러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국외 자산 공제받을 수 없다. 거기 또 차이점이죠. 자, 82번. 답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별표 하나.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현재 1세대 1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밑줄 관리처분 계획 인가 현재 밑줄 다시 밑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이게 뭐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뭐로 바뀐 거야? 입주권으로 바뀌어서 양도할 때 양도 현재 밑줄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밑줄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저거 무주택.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양도 당시 1주택을 가지고 있다더라도 우리 일시적 2주택 예외 규정 적용받아서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은 뭘 양도했는데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물어본 겁니다. 2번. 자, 이렇게 1번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서 2번 과세되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다. 그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당연히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는 말이죠? 3번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주택분 양도책으로 한정한다. 맞죠? 예. 4번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까지다. 맞아? 틀렸죠? 이제 나도 말 못해. 5번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뭐에다가? 양도 차액에다가 공제 금액을 물어본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양도차액에다가 최저 몇 프로부터? 10%부터 최고 몇 프로? 30% 한도 내의 보유 기간별 몇 프로 공제를 때려야 돼? 3%. 그렇죠. 자, 83번. 양도소득세 과세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별표 2개. 자, 요 문제 특징은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문제를 통해서 다 물어보겠다는데 출제위원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1번 타인부터 매입한 자산 당연히 매입가에다 뭘 더하고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는 거죠. 여기다가 현재가치의 할인차익은 포함하되 도당예산에 따른 시가총액은 당연히 뭐야? 제외. 맞죠? 2번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 시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 받을 수 있다. 맞나요? 자, 우리 37직구 하나 할 때 미등기 양도도 몇 프로 해줬어? 0.3% 해줘. 그래서 미등기 양도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 그럼 요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 그러면 꼭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자, 내가 지금 무슨 양도했어? 미등기 양도했어.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미등 양도로서 뭘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 계산하면 무슨 가에서? 실지 양도 가액에서 뭘 빼는가? 실제 필요 경비에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미등 양도할 때도 실제 필요 경비 공제 봐준다고? 응? 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등기 양도라도 뭘 계산할 때는 양도책 계산을 뭘로 계산하면 실가로 계산하면 무슨 가에서? 실지 양도가에서 실제 필요 경비인 실지 취득가의 자본적 지출에 양도비 다 잡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걸 뭐로 계산하면? 기준시가로 하면은, 예,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뭘 빼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온 거야, 여러분? 여기 기준시가. 거기다가 한 번 더 뭘 빼줘라?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빼는 거죠. 이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뭘 곱한 거야? 공제율을 곱한 거죠. 이때 공제를 몇 프로인데? 37 짓고 하나인데 이게 무슨 양도면? 미등 양도면 3%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 0.3% 해준다. 지금 요거 얘기한 거야, 그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 결론, 요거는 아직 안 나왔어.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미등기 양도인 경우에도 실지 거래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지 양도가에서 실제 필요 경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실제 필요 경비는 뭐로 말한다? 실지 취득가의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를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번.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나왔다. 뭐 나왔다.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수중일로부터 몇 년이네? 5년에 제3자 양도할 때. 그러면 이거 무슨 규정을 하는 거죠? 증여 2월 과세죠. 이때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시 증여한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뭐 한다부터? 취득한 날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 맞는 말이죠? 항상 증여 2월 과세는 누구 기준이야? 증여자 기준이죠. 자, 다시 한번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증여받은 자산 양도해야겠다.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거를 볼 거냐 그 얘기죠. 그 원칙.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건데 증여받은 날이지만 예외적으로 뭘 적용하면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때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을 하는 거다 그랬죠?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 기억이 안 나면 송 마디마디 적어가야 돼. 4번 양도소득 기본 공제 시 해당 과세기간에 관련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감면소득금에서 먼저 공제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어디서 공제받으라? 비감면 대상이죠. 5번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있다. 여기 밑줄 여기는 부동산이 중요한가? 부동산 양도했는데 뭐가 발생해서? 손실. 그거를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통산하지 않는다? 통산하지 아니한다. 주식 위에다 주식 등 위에다 적으세요. 파생상품.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인데? 3가지. 부동산 등 주식 등 파생상품인데 얘들은 서로 같이 놀아 못 놀아? 못 놀아 서로. 노는 물이 다르다 그랬어. 그래서 답은 4번. 일단 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하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